안녕하세요, 김촌입니다. 먼저 윤 대통령 순방 관련 언론들이 보도하지 않는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또 벤츠 마이바흐 딱 걸렸다. 윤석열 순방에서 또 한 가지 그냥 지나친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의전 차량 부분입니다. 애초 대통령실이 전한 내용을 보면 UAE 측이 지난 14일 공군 1호기가 영공에 진입했을 때 UAE 공군 전투기 4대와 호위 비행으로 맞이했고 현대차의 제네시스 G90을 여러 대 사들여 한국 공식 수행원들 의전 차량으로 제공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통령실이 올린 UAE 공식 환영식 사진을 보면 벤츠 마이바흐 사진을 올렸고 윤석열 부부 뒤로도 벤츠가 보입니다. 그럼 UAE가 사들인 제네시스는 수행원들에게 줘버리고 정작 자신은 벤츠를 타고 1호차로 제일 먼저 공식 환영식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2달 전 인도네시아 G20대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제네시스보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더 좋아한다라는 기사까지 나왔던 것이 생각나는데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보도한 기사 제목으로 당시 이온욱 의원은 누가 윤석열을 발리에서 벤츠에 태웠는가라는 글을 통해 이온욱, 현대차가 전기차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는 기술을 국제 무대에 선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윤석열을 맞이한 차는 현대차가 아니라 벤츠였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자의적으로 선택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불과 2달 전에 저걸로 그리 욕을 먹었으면 달라져야 하는데 이번에도 당당하게 제네시스 대신 벤츠 차량을 타고 유유히 입장했습니다. 또 그걸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에 딱하니 올려두기까지 했습니다. 이래놓고 현지에서 국내 기업인 130명을 앉혀두고 나는 대한민국의 영업사원이다 이런 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KBS 앵커 날린 이재명, 당황한 앵커 미쳤다. KBS 베테랑 홍사훈 기자의 도이치 보도도 보류시킨 KBS 9시 뉴스가 이재명 대표가 나오자 악의적인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편으로는 날카로움을 가장한 악의적 질문들을 모두 튕겨버리며 압도해버리는 답변을 통해 전국의 이재명 대표의 당당함과 검찰 언론의 문제를 더 부각시킨 좋은 장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KBS 앵커와 질문 내용은 수준이 너무 안 좋았고 아예 이재명 대표 출연 전 이재명 대표, 김성태 전 회장 정말 모르는 사이란 의문의 보도까지 해버렸습니다. 또한 급기야 KBS 이소정 앵커는 김성태 전 회장에게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은데 가깝다, 친하다고 들었다, 이런 주변인의 주장도 나왔다고 하거든요 라는 질문까지 던졌습니다.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참나 제가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의 기능이라는 게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의한 사부라고 하잖아요. 사실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얼마를 줬는지도 한 개도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대납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게 대납 도깨비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일종의 마녀사냥 같은 건데 객관적인 사실들을 제가 앵커님한테도 물어보고 싶어요. 앵커님이 아는 대답은 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누구에게 줬다는 겁니까? 이 중에 한 개라도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러자 당황한 이소정 앵커는 네, 그러니까 언론의 보도가 문제다 라면서 이재명 대표가 물은 질문에 답을 하나도 못하고 지가 질문해놓고 언론의 보도로 다시 넘겼습니다. KBS 간판 9시 뉴스 앵커 수준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장면이었는데요.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앵커에게 묻는 순서가 됐고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다시 가르치듯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저는 언론이라고 하는 데서 누군가가 말 같지 않은 의혹, 예를 들면 이게 누군가가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 둘이서 녹음하다가 그게 와전됐다는 건 아닙니까? 당사자들이 그게 우리가 지금 장난으로 녹음한 거다라고 검찰에 진술서도 냈어요. 그리고 20억 원이 왔다 갔다 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건 저와 아무 관계없는 제 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그 변호인과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다른 변호사가 M&A 자금을 20억 원 보관했다가 되돌려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보도에 나온 사실이거든요. 그게 저하고 마치 관계 있는 것처럼 증폭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런 건 정말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 이소정 앵커는 수박 조홍천의 워딩을 빌려 이런 질문도 합니다. 이소정, 그런데 당 안에서 대표님 기소보다도 김성태 송환이 더 무섭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이재명, 낫도깨비가 워낙 횡행하니까 진짜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집 한 채 값이 날아갔잖아요. 그런데 20억 원을 줬다는데 대체 왜 줘야 합니까? 그거를 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어 앵커, 말씀하시는 것처럼 뚜렷하게 나온 게 없다고 하는데 검찰이 어차피 기소할 거다 이렇게 장담을 하셨어요. 검찰이 어차피 대표님을 기소할 것이다. 지난번에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보시는지. 이재명, 저는 변호사비 대납이나 이거는 기소하면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저는 대한민국 21세기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과연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의심을 갖는데 그래서 참 황당합니다.
그러자 KBS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준비된 영상을 또 틀었습니다. 바로 청주 유세 때 불체포 특권 발언 관련 영상을 틀며 이소정 앵커는 불체포 특권 없애자는 주장, 과거에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겁니까 대표님? 관련해서 이재명, 저는 우리나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과거로 퇴행할 것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해도 조사조차도 안 하지 않습니까? 많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목표를 정해서 누군가는 잡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대놓고 수사 권력을 남용하는 상황이 과연 대한민국 헌정사에 과연 있었냐? 저는 군사독재 정권 이전으로 지금 퇴행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KBS 첫 인터뷰 이재명 대표는 우문현답으로 오히려 전국방송 KBS에서 윤흥환과 함께 특유의 논리력으로 확 휘어잡았습니다. 검찰의 소환 요구에 당당하게 검찰 출석을 밝히며 KBS 9시 뉴스에 나가서 설날을 앞두고 당당함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런데도 SBS, JTBC 등은 검찰 소식을 뿌리며 단독 김성태 비자금 추궁하자 금고지기가 했다. 단독 김만배 연락 안 했다는 정진상 통화 내용 내밀자 세상 돌아가는 얘기. 이런 이야기들만 뿌리며 윤석열 이란 보도며 김건희 도이치 보도는 입을 싹 다물고 있었습니다. 봉지욱 기자가 전한 엄청난 이야기. 이어서 주진우 라이브에서는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가 출연했는데요. 김만배열, 나는 정윤회와 최순실을 진작에 알고 있었다. 금융 문제를 최순실을 통해 해결했다. 그 금융권 문제가 뭐냐면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질 뻔했는데 이유는 호반건설이 컨소시엄을 깨려고 함. 그것을 막아준 것이 최순실이다. 곽상도를 통해서. 그리고 김수남, 최재경, 박영수는 작년 1월쯤 수사하고는 이제까지 안 함. 김만배 육성 파일에 나오는 또 다른 이야기. 김만배가 최재경을 통해서 박영수가 특검이 되도록 해줬다. 박영수는 애초에 처음부터 김만배에 같이 한 것 같다. 언론은 다루지 않지만 대장동의 중요인물 양재식 변호사. 쌍방울 사회사 박영수 특검보. 대장동에도 이름 나옴. 박영수와 같이 김만배에게 우리은행 소개시켜줌. 2012년 조우영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자금책이 중앙지검에 수사받을 때 변호를 맡은 사람. 결국 우병우도 나오고 곽상도, 박영수, 최재경, 김순환, 양재식. 언론들은 저런 거나 어서 보도해야 할 텐데요. 때문에 와 입이 안 다물어진다. 이재명은 저런 인간 떼거지들과 싸워서 이긴 건가? 초인이다 초인. 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